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또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요양원 대상자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노인요양원의 대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적어드린 것처럼 지금 이 노인요양원의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국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그 재원을 모으고 그 재원을 가지고 치매로 인정받으신 또는 노인성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그 재원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인요양원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상자다. 그 대상자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대상자가 어떻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자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물론 요양원을 창업하시려는 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또 동시에 복지부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직원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또 제도적으로 수정 보완의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시설 운영에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시설에 종사하실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대상자 분석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면 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더불어서 저희 그 창업 운영 지원 센터 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도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인요양원 대상자 분석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의 대상자는 누구인가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또 복지부에서 정해놓은 노인요양원 입소 대상자는 1에서 5등급 어르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딱 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1에서 5등급 어르신이 아니어도 등급이 없으셔도 입소를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예 딱 이제 1에서 5등급 어르신으로만 이제 한정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특히 1에서 5등급 어르신 중에 시설급여라는 거를 받은 분들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 어르신은 이 시설급여가 바로 인정을 받는데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이제 뒤에서 보실 텐데 시설급여를 별도로 인정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 고려장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의식한 나머지 이 3에서 5등급 어르신을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드리고 있어요. 재가급여가 먼저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일단은 시설에 들어가시기 전에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시설을 꼭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별도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을 해서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을 해서 이제 시설급여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설급여 나왔을 때 이제 노인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1에서 5등급자를 그래서 다 살펴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1, 2등급 어르신은 기본적으로 입소가 가능하지만 3에서 5등급자 어르신들은 시설급여를 인정받았을 때 입소를 하니까 결국에는
1에서 5등급 어르신이 모두 다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급 어르신을 보게 되면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신 분인데, 이 점수제로 가고 있어요. 그 등급을 할 때에.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서 뭐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 식사하는 거, 또 옷 입는 거, 그리고 또 이동하는 거, 그런 부분에 이분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시냐, 전혀 도움이 필요 없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즉 95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등급으로 이제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되는 거가 있죠. 실상은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분이 완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면은 일정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주는 현장을, 그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실사를 하는 그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의 그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대상자에 대한 거를 보는 거니까 1등급 어르신은 그 정도의 상태다. 그래서 이게 이제 95점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와상이시고, 완전히 이제 이분은 일상생활 자체를 전적으로 아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되겠고, 2등급 어르신은 상당 부분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3등급 어르신은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4등급 어르신은 일정 부분, 예. 그 다음에 5등급 어르신은 치매 환자로 딱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60점 이상 75점, 51점 이상 60점이기 때문에, 또 45점 이상 51점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갈수록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1등급에서 5등급 어르신이 다 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3, 4, 5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도움을 일정 부분, 부분적으로만 받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3에서 5등급 어르신들이 좀 거동도 일정 부분 가능하시고 한 상태들이다. 1, 2등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 2등급 어르신과 3에서 5등급 어르신들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에서 5등급 어르신이 이제 노인요양원 대상자이신데, 그 인정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 보호자가 인정 신청을 합니다. 어디다 하냐면 건보에다 하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건보에다가 인정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방문조사를 나와요. 어르신 계신 곳으로. 그래서 방문조사를 할 때에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의해서 65개 항목과 25개의 욕구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이후에 이걸 가지고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고, 거기에 의사소견서를 이제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제출을 하면,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하면 병원에서 제출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진다. 월에 이제 뭐 2회 정도 하고 있죠, 등판위원회가. 그래서 등급 판정을 해서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으로 받든지, 아니면 등급이 없는 분으로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신청을 했는데 등회로 받았다? 그럼 굉장히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지금 양로시설이라든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실버타운이죠. 예, 양로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 요양 아니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등급 외로 실상은 등급 외 상태에서 계속 등급 외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급 외로 지금 인정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등급 외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쉬워하죠. 왜냐? 등급을 인정받아야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요양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 외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원을 뭐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등급 외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할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등급의 어르신들이 등급 외자로 계속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상은. 여기에 지원이,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등급 외 어르신으로 건강 상태를 쭉 유지해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상대적으로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정부의 재원보다도 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부분도 의료보험이 덜 나가게 되겠죠. 정부의 재원으로서는. 근데 지금 등급 외 어르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원이 없고, 등급을 받아야만 요양원에 가서 또는 방문 요양이든 해서 지원을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모든 노인들이 1에서 5등급을 받길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받아야 한다라고 고정이 돼가고 있고, 인식이. 이거 건강보험공단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지금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인생의, 노후의 생활의 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좀 시설 창업에 대한 또 비전이라든지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양로시설에 대한 거를 고려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1에서 5등급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등급의 어르신이 등급 외자로 장기요양 등급을 안 받고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에 대한 확충과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짚을 수 있는데, 노인 요양원 대상자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1에서 5등급 어르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에서 5등급을 이제 받는다라는 건데, 이 1에서 5등급을 받을 때 지금 방금 요 전에서 보셨던 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이 인정조사표, 요 항목들을 한번 나열을 해본 거죠. 그래서 옷 벗고 입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식사하고, 목욕하고, 체위 변경하고, 뭐 날짜를 잘 인식하는지, 장소를 잘 인식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소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점수화 시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해보니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수가 객관성을 크게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역량에 대한 부분, 건강보험공단 조사자의 역량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1에서 5등급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 앉고 옮겨 앉고 방 밖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1등급과 5등급에서. 결국에는 1등급 어르신은 지금
1등급 어르신은 일어나 앉지를 못하는데 5등급 어르신은 일어나서 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3에서 또 4에서 5등급 어르신은 또 1등급 어르신은 옮겨 앉을 수가 없는데 4에서 5등급 어르신은 옮겨 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방 밖으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1에서 5등급의 어르신의 건강 차이가 꽤 많이 난다. 크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망상, 서성거림, 뭐 안절부절 못함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염려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 3등급이었던 장기요양보험 등급 체계를 4에서 5등급까지도 이제 늘려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등급을 더 늘림으로 해서 수급자를 어르신을 건강 상태를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재가 서비스를 위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1에서 5등급 어르신들이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대상자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특히나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그냥 어르신이나 3에서 5등급 어르신이 입소를 가능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거든요. 이 3에서 5등급 어르신께서 요양원을 이용을 하시려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설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면 이 시설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급여라는 말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즉 어르신이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 이거거든요. 그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3에서 5등급 어르신도 시설 노인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3에서 5등급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3에서 4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이 돼야만 노인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즉 시설 급여를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이유냐 보면 첫 번째가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할 때, 즉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그래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하나. 자, 두 번째, 가정폭력에 대한 학대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 그 다음에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자 중에 퇴소할 경우 가족의 생업 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다고 한 때. 즉 뭐냐면은 예전부터 기존에 시설에 입소해 계셨던 분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분이 퇴소를 하면 보호자나 가족들이 어르신을 수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10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거의 빠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엔 요거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3에서 4등급 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시설급여를 인정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학대받을 가능성이거든요. 학대받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할 때, 그때에는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인데, 집에 불이 나거나 집을 철거가 됐거나 그래서 거주하는 주택에서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결국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내용이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요것도 폭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학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3에서 4등급 어르신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시설급여를 인정받느냐?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지금 3에서 4등급 어르신이 만약에 시설급여를 인정받았다고 하면은, 시설급여에 대해서 인정받아서 3에서 4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면은 요양원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배나 폭행 등 문제 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결국에는 치매가 심할 때 아니에요. 치매가 있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가족들이 하루 종일 문을 밖에서 잠궈놔야 할 정도로 그런 치매가 있을 때, 또 여기 나오죠. 치매 증상이 심해서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결국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두 개가.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결국에는 치매 있어야 3에서 4등급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치매 증상이 있어야. 또 여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24시간 지켜보거나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인정해 준다 이거죠. 결국에는 3에서 4등급으로 인정받으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치매라는 겁니다. 그렇죠? 치매를 받아야지 3에서 4등급을 인정받는 거고, 아까 5등급자는 우리 위에서 이걸 보셨잖아요. 5등급자는 그냥 치매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5등급도 결국에는 치매가 있는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요 5등급 어르신도 똑같아요.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에, 또 치매로 인한 문제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요럴 때에는 5등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치매 증상이 있어야만 3에서 5등급을 인정받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치매로 인정받는 경우, 이게 지금 뭐냐면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구분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에서 5등급을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공단으로부터 항상 받는 게 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 계획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노인 요양원에 대한 대상자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가급여를 주죠. 모두 줍니다. 1에서 5등급은. 그래서 1개월당 한도액이란 게 나와요. 이만큼 방문 요양이든 재가 서비스, 주간 보호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2등급 어르신인데, 그래서 한도액을 요 정도까지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1에서 5등급자 어르신들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노인 요양원에 대한 대상자 분석이니까 여 두 부분이 되겠죠. 시설급여. 시설은 두 개예요. 노인 요양 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 공동생활 가정은 9인 이하 시설이고 이건 10인 이상 시설이거든요. 이 구분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 어쨌든 요건 이제 나중에 드릴 말씀인데,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있고 공동생활 정도 일반이 있죠. 그리고 일반에 따라서 1일당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거죠. 이건 10인 이상 시설에 계실 때 이 어르신이, 이분은 공동생활의 가정에 계실 때 52,000원이다 라는 건데, 공동생활 가정의 정부는 솔직히 돈 많이 줄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복지부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0년 또 지켜봤어도 공동생활 가정 좋아졌다는 얘기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금액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일반형 시설이라는 거거든요. 어르신이 일반. 자,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치매 전담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가형 있고 나형 있죠. 그래서 가형과 나형은 침실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일 때에는 1일당 74,600원이고 나형일 때에는 67,140원이죠.
자, 근데 요 치매 전담실은 왜 뭐냐? 치매 전담 요양원에 대한 내용인데, 가형은 이제 침실 상태가 이제 나형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가형이 이제 더 비용을 더 받는 상황인 건데, 어르신이 치매로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이 부분에 돈이 책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분은 치매에 대한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치매 전담실을 치매 전담형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예요? 노인요양시설 일반형 하나, 치매전담실 가형 하나, 치매전담실 나형 하나,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일반 하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으로 하나, 총 5개 이용할 수 있어요. 치매로 인정은 받았지만, 치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치매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매에 국가 치매 책임제라는 부분을 슬로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꾸 힘이 실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치매 전담실에 대한 그 평이 별로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노인요양원에 대한 대상자는 결국에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치매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서 1에서 5등급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이 다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형이 있고 치매 전담형이 있어서 치매가 있으신 분과 치매가 없으신 분에 대한 부분을 시설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 대상자도 치매가 있는 사람과 치매가 없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에서도 지금 치매가 있으신 분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처럼. 이분 보시면 지금 일반 노인 요양원에도 계실 수 있고 치매 전담실에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시설을 일반형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상자들이구나 라고 대상자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이제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1에서 5등급 어르신을 노인요양원의 대상자로 하고 있지만요, 치매로 인정받으신 분들을 위한 치매 전담형이 지금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요양원은 치매가 있으신 분, 치매가 없으신 분에 대한 대상자가 나눠질 거고, 그분들도 시설에서는 지금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치매가 있건 없건. 그리고 1, 2등급 어르신과 3에서 5등급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1에서 5등급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왜냐? 예를 들어서 4등급 어르신인데 이분은 거동도 일정 부분 가능하고 치매도 적은 상태인데, 낮은 상태인데, 경미한 상태인데, 근데 이분이 1등급 어르신, 완전히 와상인 어르신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이분 자체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도 1, 2등급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완전 와상과 완전 도움이 필요하신 분과 일정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서비스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인요양원은 1에서 5등급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1에서 5등급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등급별로 상이하다. 그리고 치매의 정도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설비와 운영, 프로그램, 식사 등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컨셉을 생활형이냐 또는 의료형이냐 또는 생활의료 복합형이냐 그렇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앞서서 좀 더 멀리 좀 내다보는 형태의 시설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대상자는 1에서 5등급 어르신이다. 근데 1에서 5등급의 어르신들 건강 상태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시설을 창업할 때에 설비와 운영 프로그램 식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공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하시면 좋을 거고, 지금 등급이 인정받는 상황에서 아까 위에서 보셨는데 등급 인정 신청을 하면 어떤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등급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원의 대상자들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등급자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등급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서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아니라 치매를 만들어가는, 유발시키는 국가 지금 시스템이라서 결국에는 이 등급 어르신들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아질 거는 분명한 내용으로 지금 체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변경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1에서 5등급 어르신도 등급별로 건강 상태가 다르고, 그리고 또 치매 정도차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 시설의 운영과 컨셉을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노인요양원 대상자 분석을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 컨텐츠는 저희 그 카페에서만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 게시글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